문 전 대통령 얘기도 짧게 하나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. 최근 사자업 확성기 심의 논란으로 여전히 뉴스의 중심에 서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 오늘 이례적으로 SNS를 통해서 책 한 권을 추천했습니다. 화면부터 먼저 만나볼까요?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한국 국민들,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. 그리고 중국 사람들, 중국의 청년들의 대부분이 또 한국을 싫어합니다. 윤석열 당선자가 선제 타격을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뭐 아주 버리장머리를 고친다든지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그런 표현이죠. 말 한마디가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또 긴장을 더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늘 이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. 뭔가 현안에 근접한 문 전 대통령 SNS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. 중국을 어떻게 볼지, 우리 외교가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을 볼 수 있다. 제가 절대로 책 소개하는 건 아니고 책 광고하는 건 아니고 이도훈 의원님. 어떤 책이길래 문 전 대통령이 SNS에 추천을 한 거예요? 중국을 비판하는 의견을 비판하는 그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문 대통령이 이제 죄송합니다. 어떤 의도로 저 책을 소개를 했는지 진짜 단순하게 책 소개인지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그 대외 정책 변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에 대한 박한 평가가 조금 억울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 책 소개를 보면은 뭐 중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자 이런 거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 인식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아닌가? 그 맥락에서 나온 건 아닌가 하는 약간 우려도 있고 또 하나는 문 대통령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치중하다 보니까 대중국 외교를 이제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. 새 정부 들어서고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중국의 왕이 장관이 이제 화상으로 첫 회담을 했습니다. 외교부장이요? 예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유창한 중국어로 왕이 장관한테 굉장히 인사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왕이 부장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십니까? 이렇게 하니까 박 장관이 제가 언젠가는 외교부 장관이 될 거에 대비해서 우리 방송통신대학에서 3년 넘게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정도로 준비한 외교관이 있었습니까? 그 정도로 준비한 정책이 있었습니까? 윤석열 정부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여생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. 예. 박진 장관이 영어 못지않게 또 중국어도 능통하다는 새로운 사실까지 알게 됐는데 근데 제가 전수조사한 건 아닙니다. 외교관 중에 또 문재인 정부 외교관 중에 중국에 정통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. 제가 잠깐 아까 까먹고 예.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왕이 장관이 예. 박진 장관 보러 솔직히 당신은 뼛속까지 친미인 줄 알았는데 오늘 하시는 거 보니까 지화파로 하겠습니다. 지화파라는 게 뭐냐면 지한파, 지일파처럼 중을 이제 예. 화로 해서 지화파인데 지화파로 하겠습니다.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이도훈 의원님의 취재 얘기까지 생생하게 잘 들었는데요.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, 어쨌든 좀 이른 시간에 문 전 대통령이 약간 이제 현안과 관련된 SNS를 올린 듯한데 이게 정말 애둘러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친미, 반중, 반북 메시지를 겨냥한 건 아닌지. 근데 잊혀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SNS나 또 여러 가지 활동 등을 보게 되면 잊혀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 군 장성 인사들 기존의 문재인 정부에서 육사 출신을 배제하고 사실 군의 정통파 에이스들을 소외시키는 그런 인사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바로 잡고 있고 예. 또 외교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우리가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 아닌가, 미국과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또 이른 이 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불식시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또 심지어는 추경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액수를 적게 했던 것, 그 당시 민주당이 원했던 액수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에 넉넉한 액수로 바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?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난 5년이 좀 부정될까 봐 조바심을 느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.
조금 더 복잡하게 국내 정치로 들어가 보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좀 시작되고 있거든요. 이재명계가 사실상 새로운 주류가 되면서 이 대선과 지선 패배 반성의 원인을 이재명 의원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가 대선도 지고 지선도 졌다라는 쪽으로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조금이라도 보이기 위해서 현안 메시지를 내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안 메시지를 내면서 민주당 내 친분들의 이 정신적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여집니다. 예. 전현직 대통령 관련해서 이 얘기도 짧게 한번 만나볼까요? 짧게요.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맞불 시위를 하겠다라는 진보 성향의 유튜버가 있었는데 그 시위 장소를 이제 박 전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가 아니라 윤 대통령 소초구 자택 사저로 변경하겠다고 밝혀서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집 앞에서 시위하는 거 한 말씀만 해주세요. 시위 앞에 하고 있는 거. 예, 뭐 불편합니다. 사회사적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글쎄 다 대통령 집무실도 뭐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뭐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? 서울의 소리치 그러니까 일부 진보 유튜버가 이제는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 대통령 집 앞에서 시위를 할 거라고 하는데 글쎄 이거 저희가 이거 중계 방송 하듯이 얘기하는 게 옳은지도 제작진 차원의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은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민주당에서는 뭐 헤이트 스피커라고 해서 헤이트 스피치라고 해서 싫어하는 거를 좀 입법하겠다 막겠다 뭐 이런 부분도 또 너무 나갔다는 얘기도 있고요.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? 글쎄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사저에서 얘기하는 사저 앞에서 시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뭐 맞불 시위 이런 부분들은 조금 타겟이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. 결국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비난, 비판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것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맞불 시위로 이것을 뭐 막겠다? 이게 한 것은 그분들이 부추긴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배후에 있는 것도 아닌데 엉뚱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입각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저지한다든가 제한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문제를 삼아야지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겠다, 윤 대통령 사저 앞에서 하겠다, 그래서 이걸 뭐 제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좀 엉뚱하게 문제를 풀려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집시법을 개정해갖고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금지하겠다. 이것도 그야말로 위인설법이 되는 것이죠. 집회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이고요. 예. 물론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 전 사저 주위에 있는 뭐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한다든가 하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생각해서 그건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. 집회 시위 자체를 금지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간, 알겠습니다. 장소, 예. 방법적 그런 제한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뭐 법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맞불 시위할 테니까 고통을 느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생각합니다. 전현직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얘기, 용산공원 개방 얘기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SNS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.